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정민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지역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대 난제가 강남 집값 잡기라고 할 만큼 상승을 넘어서서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핫한 키워드 갭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갭 투자 추천 지역과 함께 미리 알아두면 좋은 재개발 투자 매물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31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그리고 이데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데얼리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재개발 이슈부터 핫한 부동산 정보까지.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다.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만날 수 있는 전격 부동산 토크 프로그램.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1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1부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1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이사님과 김재경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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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2018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측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차가운데 반해 서울 중심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재개발은 물론 일반 아파트들도 물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 이 시기에 투자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이번에 알려드리는 것은 갭 투자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갭 투자라는 말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던 것도 있고 한때는 매매가에 근접할 정도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 1년 사이에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오늘 갭 투자에 대한 개념과 갭 투자의 장단점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갭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전부터 진행되었던 투자법이라는 것은 좀 오늘 새롭게 아는 것 같습니다. 자, 갭 투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주시죠. 갭 투자는 쉽게 말하면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의 차이, 즉 그 갭만큼의 돈으로 매수하는 투자법이라고 해서 갭 투자라고 부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세가율이 80%라고 할 때 20%의 자금만 있으면 집을 매수할 수 있어 해당 집값이 비싸더라도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돈으로 좋은 지역의 집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갭 투자는 집값 전체를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전세를 안고 사는 거라 금융 비용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동산 투자법보다 수익률도 아주 높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가정한다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위 3개입니다. 현금을 전부 주고 매수하거나 돈이 부족하면 융자를 받고 살 수도 있고요. 갭 투자로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표를 잘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을 매수했고 1년 뒤에 3천만 원 이상 상승했다고 보면 현금 5억 원을 다 주고 샀다면 그 수익률은 6%입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금액 대비 얼마가 올랐느냐는 건데요. 여기서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렛대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차입 자본을 끌어서 자기 자본의 비중을 낮게 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통해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은 13%로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갭 투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세를 놓다 보니 대출과 달리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보다도 더 높게 전세가 놓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갭 투자의 수익률이 2배 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더 나게 됩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LTV 70%로 잡았는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지방은 계속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60%, 서울 등 투기 가열 지역은 40%로 강화되어서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요즘 계속해서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할 시 투자 금액은 더 낮고 차입 비용도 없어 수익률이 아주 높은 투자 방법이 바로 갭 투자입니다. 네, 갭 투자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소액 투자라는 것은 똑같지만 대출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는 대출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갭 투자가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많은 분들이 갭 투자를 좀 조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갭 투자가 수익률이 높은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높다는 것이죠.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할 것을 전제로 하고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한동안 사회적 이슈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부동산을 팔지도 못하고 이제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깡통주택이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갭 투자가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자기 자본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타격이 큰데요. 전세를 빼고 남는 게 없는 진짜 깡통주택이 될 수도 있고 더 위험한 것은 자기 자본 잠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더 하락하면 전세 만기 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 리스크도 아주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법이지만 반대로 큰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무엇보다 투자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갭 투자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재경 소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갭 투자가 만능의 기법은 아닙니다. 말한 것처럼 부동산 상승을 전제로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투자법이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곳을 잘 선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해당 표를 보시면 2017년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입니다. 2017년 한 해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요. 서울에서 안 올라간 곳이 없지만 서울의 상위 10개 구를 본다면 한강을 중심등을 끼고서 있는 곳들의 상승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투기 지역을 지정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투기 지역에 지정된 서울 11개 구를 보면요. 다들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부동산 업자들끼리는 투기 지역이 정부에서 공인한 투자 유망 지역이란 말도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MC님, 투기 지역 하니까 지난번 부동산 경기 전망을 하면서 이러한 정부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이제 제대로 된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어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방을 먼저 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는 수도권을 처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의 양극화가 이어지면서 무엇보다 입지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방금 본 자료는 서울의 2017년 전체 상승률로 많이 상승하는 지역들을 보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더 극명하게 갈립니다. 해당 통계는 2017년도 12월 서울 아파트 상승률입니다. 보면 송파구, 양천구, 성동구, 강남구 순으로 많이 상승한 곳은 다 투기 지역이고요. 그리고 관악구부터 은평구까지 서울 외곽 지역은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평균은 0.12%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도 지방 자체는 마이너스 0.14%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그래프로 보니 보다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제 이후로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이 극명하게 나뉘었고요.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오르는 지역이 더 오르는 양극화가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네, 갭 투자에서 주의할 것이 바로 상승을 전제로 한 투자법이고 하락 시 리스크가 크다고 했는데요. 그렇기에 지역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바로 물건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중심 지역을 정했다라고 해도 아무거나 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재개발 지역이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은 투자로 추천하지 않는데요. 해당 물건들은 투자적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 전세가율이 아주 높습니다. 매매 가격도 낮아서 몇 천만 원이면 매수할 수도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문제는 아파트와 달리 가격 상승액이 크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매도하려고 할 때 환금성이 떨어져서 원하는 금액에 쉽게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조금만 안 좋으면 가장 먼저 가격이 떨어져서 리스크도 높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갭 투자라고 하면 그 투자 대상은 보통 아파트라고 한정합니다. 네, 갭 투자가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선정도 중요하지만 물건에 대한 정보나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투자 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파트가 훨씬 좋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갭 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방금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물건에 대한 선정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분석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갭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투자 방법이다 보니 지방에 단돈 몇 천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라고 매수했다가 역으로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항상 변수를 대비해서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게 좋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경기도나 지방을 피하고서 서울 중심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겠죠. 네, 갭 투자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것이 바로 가격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가격이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설명을 잘 못 들어서요. 자, 그렇다면 말씀 주신 서울 중심부 주요 지역의 갭 투자, 그 금액대는 어떠한가요? 서울의 주요 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강남 3구와 강북의 마용성의 단지들인데요. 요즘 자고 나면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 강남은 갭 차이가 최소 9억에서 10억 이상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남은 지금 전국의 투자자들이 다 몰려온다고 하는데요. 서초구의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강남구의 청담자이 등 33평형 가격대가 이제 20억이 넘어가는데요. 근래 급격하게 매매 가격이 폭등하여 전세가율이 50% 선입니다. 잠실 S의 경우는 바로 2016년도 7월 달만 해도 11억이었는데 반년 만에 6억이 넘게 올라간 것이죠.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강북도 근래 가격 상승률 및 시세가 아주 높은데요. 약 4,000세대의 대단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50평 단일 세대로 동부 이천동의 상징적인 재건축 사례인 레미안 첼리투스, 한강변 47층의 초고층 아파트인 성동구 서울숲 트리마제 등 다들 억소리 나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투자 금액만 보면 이게 강남은 10억 이상이 그냥 넘어가고요. 강북도 5억이 넘어가다 보니 소액 투자라고 했던 갭 투자가 과연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 갈 것도 같습니다. 5억이면 재개발 중에서도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나 한남뉴타운도 갈 수 있으니까요. 이를 너무 대표단지로만 보아서 그런데요. 시야를 넓혀서 구내의 다양한 단지들을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래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는 성동구 단지들의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 전세 가격과의 그 격차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세가율이 60%에서 70% 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7억씩 나가는 곳도 있지만 2억으로 가능한 곳도 있고요. 성동구 내에서 찾아보면 1억 중반에서 투자할 수 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갭 투자 시 투자하려는 금액에 맞춰서 어디를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인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기사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직접 숫자로 확인해 보니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워낙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금액에 맞는 투자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재경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갭 투자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갭 투자에 대한 총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갭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투자법이다 보니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승할 지역에 대한 입지 분석의 중요성이 되게 높게 요구되는 투자법으로서 경기도 및 지방보다 서울 중심지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져서 서울 내에서도 지역 선택을 잘 해야 하는데요. 투자 금액이 낮다고 정확한 분석 없이 지방에 집을 산다든가 빌라를 사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에 맞춰서 좋은 지역을 잘 매수하신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갭 투자입니다. 네, 갭 투자의 정의와 그리고 장점과 단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갭 투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갭 투자에 관련된 좋은 말씀 주신 김재경 소장님과 김명경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1부 함께 하셨습니다. 1부에서는 갭 투자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소장님께서 갭 투자 추천 지역까지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